네, 안녕하세요.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치유의 글쓰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5부 그리고 16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의 제목은 14부가 나는 창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요. 그리고 16부가 마음속에 아이가 놀자고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는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그리기도 글쓰기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제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둘 다 기본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어떤 요소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창조성이라는 정의를 인생이라는 울타리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확장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에 얼마나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공적인 인생은 창조성이 풍부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낫다.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셸던 코프라는 심리치료사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른이란 불확실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들이 바로 창조성의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발생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공통적인 그 패턴을 발견해서 다시 원인에 적용하고 하는 그러한 피드백 습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좀 더 성숙해져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작업에서 이 창조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완벽주의와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주의와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심리적 장애물의 특징이 있죠. 이런 장애물들은 그냥 나 혼자 상상하고 그것에 내가 밥을 주고 키우고 있을 뿐 실제 현실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먼저 완벽주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완벽이란 기준은 무엇이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 희망하는 완벽의 수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진짜 100이 딱 되어야 그 일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한 90, 80만 되어도 그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그 완벽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0이라고 그 완벽의 수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해낸 일들 중에 자신 있게 100이라고 그렇게 100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완벽하지 못했음에도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을 내가 정말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새삼 다시 또 완벽을 걱정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경우 사실 적당히 그 핑계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그 핑계로 일을 미루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어떤 내부 심리 수단, 내부적인 심리 기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성은요, 어떤 이 불확실성을 친구 삼아서 일단 할 때, 행동할 때 그때 발휘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둘째, 이 외부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또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데요. 이 외부 평가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간단합니다. 평가받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쓴 글이나 그림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평가받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내가 진짜 골방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요. 그 결과물을 진짜 내 컴퓨터 파일 안에 혹은 책장에 이렇게 가둬 놓으면 그러면 공유가 안 되는 거니까
평가받을 일도 없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쓴 글이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뭐 굳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의식적으로 타인의 어떤 그 평가를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그 발행 행위를 통해서 제 작업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습관을 들이고 또 이게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거나 또 좋아요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댓글에 호응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현실적으로 되거든요.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저는 제가 갈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뭐 팬덤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저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죠. 그것에 더 먼저 의의를 둡니다. 뭐 간혹가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평가절하를 받을 수 있고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I don't care. 그게 뭐 대수리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발행을 하는 것, 창조를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묵묵히 정말 고난의 길을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러한 것만은 아닌 거죠. 이 창조를 해낸다는 사실에 분명 설렘과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좀 뭐 가볍게 뭐 그렇게 진지할 필요 없이 가볍게 재밌게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글도 쓰고 뭐 이런 방송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에게도 하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에게 전해지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속담이냐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내가 왜 그렇게 진지했던가 라는 한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매일 아침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들이 뭐 책을 읽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떤 때는 백지 상태의 컴퓨터 화면에 그 껌뻑이는 마우스 커서를 보는 순간 뭘 써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막막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뭐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다 보면 글이 만들어지고 최종 이제 마침표까지 찍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숱하게 많이 해온 결과 내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변주해낼, 만들어낼 그 글들이 한편으로 기대가 또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뭐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면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처하면서 자판을 두드리다 보면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글의 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목적지가 보이고 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죠. 그때 되면 이제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매일 이렇게 어떤 그 자그마한 창조의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요. 또 그것에 중독되니까 이 글쓰기를 그만둘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박은 이게 도박을 할수록 영혼이 피폐해지죠. 그리고 또 육신도 거덜나고요. 돈도 다 결국은 잃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중독성은 비슷한데요. 이 글쓰기는 하면 할수록 몸과 영혼이 풍성해지죠. 또 잘하면 돈도 되고요. 그러니까 도박과 글쓰기는 둘 다 중독성이 있지만 이 글쓰기는 도박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중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매일 뭐 짧든 길든 글을 쓰는 그러한 습관들을 들여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매일 글을 쓰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원하는 뭐 나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잘 정해서 그거를 한 권을 다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요. 챕터별로 혹은 원하는 만큼 조금씩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글을 그것에 대한 짤막한 내 생각, 책의 내용을 믹스해서 짤막한 내 생각을 이렇게 글을 써보는 훈련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이번에 책을 냅니다. 추석 전에 일반 서점에도 다 깔릴 예정인데요.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홀로 서기 위해서 어떤 책을 골라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내가 어떤 주제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며 그 글을 통해서 나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듈들을 글쓰기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만든 모듈들을 또 이런 뭐 방송 같은 형태, 유튜브나 그런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강의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홀로 서야 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유익한 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글쓰기에서 이 창조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가 완벽주의와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봤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찬영이었습니다.